개념 빠르게 치고 문제 풀 수 있으면 풀겠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자, 지수화 로그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지수화 로그 맨 처음에 뭐 배워요? 아니, 최종 목적이 뭐야? 그렇지.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했었어요. 그럼 함수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함수를 정의하려면 일단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지. 정신 차려.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지. 그럼 지수 로그 둘 다 정의역을 최대한 넓게 잡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지수 함수는 정의역을 뭘로 잡고 싶어? 실수 전체로 잡고 싶었어. 그러면 2의 x제곱에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 나오지. 지수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수로 확장하려고 보니 무슨 개념이 필요해?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이 거듭제곱근, 지수의 확장, 그 다음 지수함수 이렇게 나오지. 로그도 로그를 정의하고 로그 함수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밑에 밑작업을 먼저 해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밑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 그래프가 갖는 성질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 그 그래프를 뭐 해 이제? 이동하면서 뭐까지 살펴? 최대 최소를 살펴. 그리고 나서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이야기하면서 끝나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우리 중간고사 어디까지야? 삼각함수의 보통 그래프까지일 거야. 우리 중간고사 범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게 케이스가 3개인 거야. 지수로그 삼각. 맨 처음에 뭐 배운다? 밑작업을 배워요. 지수의 밑작업이 뭐야? 거듭제곱근 지수의 확장인 거야. 또 그 다음 뭐 해 이제? 함수를 정의해. 그리고 나면 그래프의 성질을 배워. 그 다음은 이동을 배우고 그 다음은 최대 최소를 배우고 마지막이 방부등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근데 삼각함수는 맨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활용 뭐가 나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등장해. 그러면서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수열. 이렇게 중간 기말이 나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부터 배워야 돼?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싶어. 그럼 사인 x, 사인, 세타 이런 친구를 정의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를 또 뭘로 잡고 싶어? 실수 전체로 잡고 싶은 거야. 얘를 실수 전체로 잡고 싶어. 그럼 밑작업이 필요해. 왜? 우리 중등에 따르면 사인 세타의 세타에는 범위가 있죠. 어떤 범위가 있죠? 세타는 0도 이상 90도 이하라는 범위가 있어요. 얘를 어디로 바꾸고 싶다? 실수 전체로 바꾸고 싶다 이거야. 그치? 그럼 만나게 되는 게 2개가 있는 거지. 첫 번째, 각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각도의 단위가 문제가 있지. 이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잖아. 0, 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도 밑작업 2가지가 들어오는 거야. 첫 번째, 각도 확장, 각도 단위. 이 2가지를 먼저 한 다음 삼각함수를 정의한다. 그게 오늘 할 얘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나면 뭐 할까요?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배우고 이동하고 최대 최소 배우고 삼각 방부등식 배우면서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는 거죠. 가보자. 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고난이 누구냐? 각의 범위 확장이에요. 범위 확장.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시초선과 동경이에요. 이거 목표가 뭐라고? 범위 확장이야. 범위 확장. 시초선과 동경. 요렇게 시초선은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정의역의 정의가 뭐죠? 집합 x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정의 너네가 배우기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집합 x 하면 정의역이야 라고 한 거야.
중학생 땐 뭐 미지수가 그러했어. 미지수란 표현이 어려우니 중학생 때 뭐라 배웠어? 그냥 문자 x 이렇게 배웠던 거지. 그거랑 똑같이 정의역도 집합 x라고 배우듯이 시초선도 반직선 OX 그냥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야. 정의가 그래. 그 다음 동경은 정의가 뭐냐? 반직선 OP예요. 자, 시초선은 시작하는 선을 의미해. 시작한다. 동경은 움직일 동자 써서 움직이는 선이다 이거야. 움직이는 선이다. 그러면 반직선에는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점입니다. 두 번째 O에서 시작했어. 그럼 반직선 다음 요소 하나 더 뭘까요? 방향이에요. 시점과 방향을 갖는 거예요. 반직선이라는 것은. 그럼 시점을 결정하는 건 누군 거야? 왼쪽 알파벳과 오른쪽 알파벳 중 왼쪽 알파벳이 시점을 결정해. 오른쪽 알파벳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반직선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하에 배우는 벡터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물리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죠? 자, 근데 동경이 여러분 무슨 선이라고? 움직이는 선이라고 했어. 근데 정의 자체를 봐봐 얘들아. 시초선과 동경의 정의 자체에서 시점이 어떠니? 같다는 거야. 움직이는 건 뭐가 있어?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친구는 시점이 같은 상태로 동경이 움직인대. 그러면 이 동경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회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동경은 움직이는 선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회전하는 선이다. 회전하는 반직선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동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잘 구분해야 돼. 저 동경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각도 하나를 싹 가져왔을 때 그 각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동경에 의한 각을 떠올려 볼 수 있고 각에 의한 동경을 떠올려 볼 수 있다고. 반대 개념이지. 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너희들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봐. 자, 여기 시초선 OX가 있어. 이렇게. 원래 이 X도 여기 위에 한 점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왜 X를 쓸까 굳이? 나중에 평면좌표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동경은 OP라고 쓰는 이유가 어떠한 점 P 잡고 이렇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야. 나중에. 자, 이 친구가 60도만큼 회전했대. 60도만큼 회전했어. 얘 맞지? 알 수 없지. 60도만큼 회전한 동경은 몇 개 존재할 수 있어? 2개 존재할 수 있어 얘들아. 2개. 배운 걸 떠올리지 말고 다시 한번 쌓아나간다고 생각해봐. 이해하지? 60도 돌려봐 하면 누군가는 열로 돌리고 누군가는 열로 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더라 이거지. 그럼 우리 사분면 생각해봐. 여기 몇 사분면이야? 1, 2, 3, 4. 이쪽이 정방향으로 인식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부호 플러스 라는 부호를 쓰게 되고 반대를 마이너스 부호를 써서 이쪽 방향은 무슨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야. 그럼 이 60도 회전했다 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플러스 60도 회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60도 회전하면 이 동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근데 쌤 방금 뭐라 했어? 플러스 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하니까 동경이 몇 개 나왔어? 플러스 60도 회전해서 동경 몇 개 나왔어? 몇 개 나왔어? 대답을 해봐. 하나 나왔잖아. 하나. 얘 하나잖아. 얘 하나. 그럼 쌤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몇 개일까? 이건 무수히 많죠. 왜? 60도도 있을 건데 뭐도 있어?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오는 몇 도? 420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온 몇 도?
마이너스 300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런 걸 보고 수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닭가라고 이야기해. 닭가. 가는 그 가치야. value. 값이에요. 값. 한 번에 여러 가지 값을 갖는 상황이다 이거야. 수학에서는 항상 고등교육에선 얘를 항상 뭘로 바꾸냐? 일가 케이스로 바꾸는 작업을 항상 하게 돼요. 많은 가치를 갖다가 하나의 가치를 갖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봤던 이런 거죠. 이렇게 범위를 주면서 하나의 가게 크기로 변환해 버리는 거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그러면 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개라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걸 다 쓰고 자빠져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거지.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이렇게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수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니다. 확통 얘기? 아니다. 이걸로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이루어져 있어. 그럼 AN은 뭐가 되니? 2n-1이 되지. 그래서 이 AN 보고 우리 뭐라 불러? 무슨 항? 일반항이라고 부르지. 왜? 얘가 닭가의 상황인 거야. 닭가의 상황은 항상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일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n값에 무언가를 대입하게 되면 특수한 하나의 일각 케이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 친구도 n의 값에 몇을 대입하면 특수한 하나의 각의 크기가 나오지만 그 n에 대해서 나타낸 각을 우린 일반각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60도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거야, 사실은? 한 번도 안 돌고 플러스 60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420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뭐야 이거? 마음이 튀어나왔네. 곱하기 1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정의가 뭔 거야? 일단 이거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 하나. 그치?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가져와. 를 뭐라 잡을까? 알파도 이렇게 잡아. 라 하자. 그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뭐가 될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단 n은 정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 하나는 뭐야?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 거야. 아무거나. 근데 문제가 아무거나 잡도록 하진 않지. 너희들이 다 똑같은 각을 지칭했으면 하잖아. 보통 문제는 일가 상황을 만들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세타에 알파에 뭘 줘? 범위를 주기 시작하지. 이렇게 많이 주는 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0도 이상 360도 미만, 마이너스 180도 이상 180도 미만이 있어. 잘 봐. 여러분, 동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알파도로 잡고 싶은 게 누군가요? 알파도로 누굴 잡고 싶어요? 420도를 잡고 싶으세요? 몇 도를 잡고 싶으세요? 60도 잡고 싶으시죠? 그렇죠? 60도 잡고 싶어요. 자, 이쪽이에요. 마이너스 60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너가 나타내는 각 중 하나 알파도를 뭘로 잡고 싶어요? 300으로 잡고 싶어요? 마이너스 60으로 잡고 싶어요? 660으로 잡고 싶어요? 뭘로 잡고 싶어요? 마이너스 60이 가장 예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분면을 위아래로 나누어 위쪽 각이면 0도부터 180도 사이지. 자, 아래쪽 각이면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는 거야. 180도에서 360도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0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좀 간다. 잘 봐. 자, 각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무슨 직감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
다시. 자, 위쪽 각이라고 생각해봐. 위쪽에 동경이 있어. 그러면 그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와 너 중 무엇이 자연스럽냐는 거야. 문제에서 60도를 원해. 그럼 얘가 자연스러워, 얘가 자연스러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치? 60도나 뭐 120도나 이런 알파도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얘든 상관없어. 비슷비슷해. 근데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해드렸던 마이너스 60도를 알파도로 잡고 싶어.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위아래? 아래로 나왔겠지.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역으로 생각해봐. 문제에서 알파도에 이러한 범위를 줬어. 그럼 이 동경은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얘는 위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얘가 모르는 거지. 아래각을 표현하기에 얘가 적절하잖아. 근데 아래각을 표현하기에 얘는 좀 별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위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면 오리무중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다, 얘들아. 직감이 그렇다는 거야. 직감이. 그런 직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나오면 아, 위쪽인가? 알파가 좀 예쁜가 보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분면의 각이에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논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살피는 거죠. 자, 어떤 동경이, 잘 들어?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가 있어요.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가 있어. 이때 이 동경이 제 1사분면에 위치한대. 1사분면에 위치한대. 그럼 세타의 범위가 어딜까? 여기니? 아니죠. 다시 들어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가 있어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가 있어요. 그 수많은 애들 중에 한 명을 세타라고 잡겠다는 거야. 그럼 세타는 한 바퀴도 안 돈 이 새끼가 맞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줘야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 하나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가 여기에 있다면 이 동경은 뭐다? 제1사분면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각들을 뭐라고 불러? 제1사분면의 각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2사분면은 90도와 180도 사이겠죠. 당연히 앞에 붙어야 돼. 3사분면은 180도와 270도 사이고 4사분면은 270도와 360도 사이겠죠. 그래서 4사분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이너스 90도부터 0도까지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하는 게 뭐죠? 다음 뭐 해야 돼요? 동경도 도형 아닙니까? 시력이 좋은 편.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잘 들어주세요. 동경도 도형이니까 위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돼요. 자, 맨 처음에 무슨 대칭 하죠? 그렇죠. X축 대칭부터 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Y축 대칭 해야겠죠. 다음은요? 원점 대칭 하죠. 다음은요? Y는 X에 대한 대칭하고요. 다음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해요. 근데 얘들아, 이 친구 다른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말해요. 요쪽 동경, 요쪽 동경.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죠. 일직선상에 있고 그렇지.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랑 여기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네 가지를 한데 모았고 얘네 둘을 한데 모아서 써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얘네 다 어때요? 선대칭이에요. 그죠? 선대칭. 얘네는 점대칭이죠. 원점 점대칭이죠. 일치 점대칭입니다. 얘는 180도 회전이고요. 얘는 360도 회전인 거예요. 물론 0도 회전이기도 하죠. 잘 봐요. 자, X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 하나를 알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 하나를 베타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몇 바퀴 돈 게 아니야. 이 각의 크기야 그냥.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이 예각의 크기, 얘를 세타라고 잡겠다. 그럼 알파는 뭐가 돼? 알파가 뭐라고 했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 하나라고 했지?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잡을 수 있어.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을 수 있지. 틀렸죠. 왜 함부로 같은 회전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1, 2로 잡아야 되죠. 이렇게. 둘의 회전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하는 이유가 뭐야? 저 세타가 몇이든 간에 다시 말하면 x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게 있나? 라는 걸 살피고 싶어서였어요. 그럼 저기에서 세타에 관계없는 등식을 유도하고 싶으면 두 식을 뭐 해야 될까요? 더해야겠죠. 그렇죠? 더해야 돼요. 자, 그러면 X축 대칭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뭐가 돼요?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n2가 되죠. 근데 n1도 정수고 n2도 정수잖아.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예요. 그래서 그냥 n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거지. 이해됐니? 증명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Y축 대칭으로 갈게요. 이 두 친구의 위치관계 보겠습니다.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가 뭐죠? 세타예요. 그러면 여길 뭐라고 잡을 수 있죠?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을 수 있죠. 얘 베타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그러면 베타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근데 n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또 어때? 더하고 싶더라 이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다음 y는 x는 어때? 얘는 원래 뭐 해야 돼?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동경이 1사분면에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요쪽에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가 세타야 또. 그럼 여기가 세타지. 그럼 여기가 몇 도라고 볼 수 있어?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볼 수 있죠. 얘가. 그럼 얘는 또 더하면 뭐가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돼요. 이해했죠? 다음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간대요. 그럼 요 친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요. 근데 증명 따로 안 할게요.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몇 도 같죠? 얘는 270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쓴 겁니다.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자, 이제 외우는 법을 가르쳐 줄게. X축 대칭이라며 X축이면 얘죠? 여러분, 얘는 몇 도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0도예요. 이렇게. Y는 X 몇 도죠? 45도예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90도입니다. Y축 90도죠. 곱하기 2 하면 180도예요. Y는 마이너스 X 하면 몇 도죠? 여기죠? 135도 또는 마이너스 45도죠. 곱하기 2 하면 27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아마 있을 거예요. Y는 루트 3x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어떤 동경이
두 동경이 얘에 대한 대칭이래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잖아. 근데 여기가 몇 도야? 60도거든. 그럼 여기 몇 도니? 60도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몇 도야? 60도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뭐가 돼? 세 개 더하면 120도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더하면 60 곱하기 2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도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또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야? y는 3분의 루트 3x도 나올 만하죠. 그럼 얘 몇 도예요 여기가? 30도. 그럼 두 동경 더하면 여기 뭐가 나와? 30도 곱하기 2인 60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3x래. 몇 도야 이거? 마이너스 60이지? 그럼 여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20. 근데 뭐가 더 이뻐? 240.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밑에다 써두세요. 이렇게 되더라. 얘들아 내신이니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풀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방학에 이걸 거쳐서 왔어야 했어요.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르쳤거든요. 다음입니다.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이런 형태인데 얘가 동경, 얘가 동경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또 세타잖아? 그러면 요 베타라는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세타죠. 얘는 세타고. 아 죄송합니다. 플러스예요. 그럼 이 둘은 뭐 하고 싶어야 돼? 빼고 싶어야죠. 세타에 관계 없고 싶으면.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죠. 그럼 얘는 바로 보이지 일치는. 빼면 몇 도야? 0도가 되는 거지. 0도. 자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있듯이 얘는 변형이 없을까? 얘도 있어요. 근데 점대칭에 변형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사실. 얘 몇 도 회전? 180도 회전. 얘 몇 도 회전? 그럼 변형으로 등장할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90도 회전. 그쵸?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표현할까? 수직 이렇게 표현하겠죠. 나올 만한 변형이 얘가 있죠. 자, 잘 봐.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수직이지? 그럼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가 세타니? 그럼 너네 둘이 그렇죠. 빼는 거죠. 빼면 몇 도죠? 90도가 되죠. 맞니?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거 두 개? 뺀다고요. 느껴져요? 진짜 느낀 거 맞아? 어? 얘들이 뭐 한다고요? 뺀다고요. 이거 뭔 뜻이야? 우리 도형이동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도형이동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A, B를 뭐 해요? Y는 X 대칭해요. 그리고 나서 X축 대칭하면 여기로 가서 수직이 나오죠. 이렇게. 얘는 선대칭입니다. 얘는 90도 회전이기도 하지만 선대칭을 두 번 거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뺍니다. 얘 뭐가 돼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죠. 뭐가 알파인지 표현을 못 해주면 90도도 될 수 있지만 270도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얘가 알파이면 90도고 얘가 알파이면 마이너스 90도고 그런 거예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알파인지를 고려해서 90도랑 마이너스 90도를 적어 주면 네, 맞습니다. 뭐라고? 플러스로 적어. 어? 맞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네. 아, 이제 한 꼭지 했는데 시간이 25분이네. 여기서 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 이제 범위 확장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각 단위를 실수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단위 호도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평각을 180도로 표현하는 그 방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60분법이라는 단위에서 나온 거죠. 근데 왜 60분법입니까? 1도는 몇 분? 60분이에요.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서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진 않죠. 그럼 왜 한 바꾸를 360이라고 표현해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360이 나온 이유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거야.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를 하나씩 추가해봐요. 4까지 추가해봐요. 그럼 얘가 제곱이 되죠. 5는 5예요. 6은 이미 있어요. 7은 너무 특이해요. 그래서 버렸어요. 8은 세제곱, 9는 제곱, 10은 있어요. 11 특이해서 버렸어요. 12 이미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8 곱하기 9 곱하기 5 해서 360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360을 한 거야. 그 말은 즉슨 원의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하기에는 좋지 않은 단위라는 거죠. 그냥 인간이 연산하기 편했던 기호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원에 걸맞는 새로운 단위를 재설정해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호도법이죠. 호도법은 말 그대로 무엇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일까? 호의 길이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자, 정의 외우세요. 정의 1 라디안의 정의가 뭐냐? 왜 라디안이야? 반지름이 영어로 레디우스잖아. 그러니까 원에 관련한 각도 단위라는 표현에서 라디안이라고 쓰는 거야.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을 가져왔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거야.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이게 1라디안의 정의야. 다시 시작.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이게 1라디안의 정의지. 근데 여러분 부채꼴의 닮음이라고, 부채꼴은 어떤 걸 닮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요? 피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똑같이 8등분 이렇게 딱 했어. 그럼 피자 크기가 얼마나 같은지 닮음이 되는 거야. 중심각은 같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이야? 1라디안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것을 1라디안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됐니? 그럼 이제 새로운 각을 발견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렇게 나타내보자. 원래 쓰던 단위와 환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지. 간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러면 그 호의 길이, 반원의 호의 길이가 몇이 돼? 이걸 보고 파이라고 해, 얘들아. 그쵸? 파이죠? 자, 여기 각의 크기가 몇이야? 몇 도야?
180도지. 몇 라디안이야? 얘들아,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하지. 너가 1일 때 너가 몇이었어? 1라디안이었지. 너가 파이면 너는 파이라디안이지. 여기가 둘의 매칭점이 돼. 여기서 시작이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근데 라디안은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파이 라디안이라고도 쓰지만 파이 라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생략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가장 없어 보이는 거 누구죠? 이거 좀 없어 보이죠? 자. 네가 할래? 라디안 엄마야? 뭐야? 360도는 몇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이지. 자, 90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180을 몇으로 나눴냐 이거야. 2로 나눴다 2분의 파이. 60도 특수가 가야겠지. 몇 파이?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나눗셈을 잘 합시다.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럼 얘를 어떻게도 볼 줄 알아야 돼? 6분의 2파이라고 볼 줄도 아셔야 돼요. 0도는 0라디안 이렇게 되지. 맞니? 그냥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도는 몇 라디안이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 거죠. 이게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야. 라디안은 왜 생략이 가능할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라 생략해야 하는 거야.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라 생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상 흐름부터 빠르게 읊을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는데 이때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하겠다. 그러면 L은 무엇이고 세타는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증명 과정입니다. 증명 과정은 비례식을 이용해요. 서술형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럼 만약에 저 상황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야. 얘가 2파이야. 그러면 이때 호의 길이는 뭐가 돼? 원주가 되지. 몇? 2파이 R이 돼.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뭐야? L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이렇게 곱하잖아. 근데 이거 이거 약분 먼저 해도 돼? 그럼 L은 뭐가 된다? R 세타가 되더라 이거지. 다음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 360도일 때 원의 넓이가 몇이야? 파이 R 제곱이 되지.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는 넓이가 뭐야? S다 이거야. 그럼 파이가 또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2S는 R 제곱 세타. 따라서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R 세타가 L이라며 2분의 1 RL이라고 쓰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증명 오류죠. 이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있어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어떻게 곱하는데 길이가 나옵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시간분의 거리를 했는데 거리가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속력이죠. 근데 갑자기 거리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길이와 크기를 곱했는데 길이가 나온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아까도 설명했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면 여기 호의 길이는 몇이 돼요? 여기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몇이야? 1이잖아.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몇이야? 세타야. 중심각의 크기가 몇이야? 세타야. 호의 길이가 몇이야? 세타야. 이거지. 자, 얘는 세타 라디안이지. 얘도 세타 라디안이지. 이건 틀렸지. 라디안은 각의 단위야. 여기선 라디안을 붙여도 되지만 여긴 붙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략하는 것이 맞다는 거야. 호도법의 의의가 뭐야?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혼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단위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런 의미에서 호도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실수화는 어부줄인 거죠. 어쩌다 보니 그런데 실수화가 됐네 이런 거야.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래. 닮음 아니니? 이 두 부채꼴은 닮음이지. 닮음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r이죠. 그러면 세타일 때 여기 몇이죠? 이렇게 r세타가 나오는 것이 맞는 거지. 이해하시죠? 매번 들어도 새로워? 미치겠네. 그래서 L은 r세타. 이 친구는 r이 뭔 거야? 반지름의 길이야? 닮은 비인 거지.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을 때 호의 길이였던 거고. 그런 형태로 L은 r세타를 인식하는 게 더 맞다는 거야. 그럼 S는 똑같은 얘기죠? 별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제 할 거 다 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각 단위 잡았어. 각 크기 무장 해제했어. 그냥 쫙 펼쳤어. 그럼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러 가야겠죠. 삼각함수의 정의. 이제 이거 정의하러 갈 거야. 그럼 첫 번째, 일단 세타가 라디안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0도 0라디안, 30도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여기까진 중등에서 다 배운 거야. 가자. 2분의 1, 2분의 루트 2. 자, 대답 잘하네. 2분의 루트 3, 여기는 1, 얘는 1, 거꾸로. 내가 쓰라고 그냥?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죠. 3분의 루트 3, 얘는 루트 3. 뭐? 2라고 배웠는데. 무한이 아니라 정의하지 않아요? 와우. 자, 삼각비를 이야기할 땐 항상 두 가지 삼각형을 떠올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 옛날에 많이 갖고 놀던 삼각자 있죠? 60도, 30도,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두 가지를 떠올릴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라디안으로 바꿨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각을 확장시켜야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 있어. 그래서 하나의 동경을 싹 펼쳐갖고 교점을 이제 P라 할게. 그래서 동경이 OP인 거죠. 이 교점을 P라 했을 때 여기를 x, y라고 가져가자. 근데 동경이 제1삼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를 세타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내려봐봐. 이 길이가 몇이야? x. 여기 길이가 몇이야? Y, 여기 길이가 몇이야? 1, r. 그럼 사인 세타는 뭐야? Y. 아직 정의하지 않았지. 왜
세타는 제1사분면의 각이지 0도 이상 90도 이하라고 한 적이 없죠. 아, 네. 이 세타는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지 0도와 90도 사이의 그 각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아직 정의하지 못하는 게 맞죠? 니들이라면 어떻게 정의할래? 어차피 동경이 같지 않냐고. 맞잖아. 어차피 동경이 같으니까 뭐라고 정의해버리자 그냥. R분의 Y 이렇게 정의해버리자 이거야. 그럼 사인 390도는 사인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30도니까 누구랑 같다고 생각해버리자. 사인 30도와 같다고 생각해버리자 이거잖아. 이해갔니? 제1사분면의 각들은 삼각함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냥 동경 똑같은 그 새끼를 따라간다 이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몇이 돼? R분의 X가 돼. 탄젠 세타는? X분의 Y가 돼. 자 그럼 여기는 어때? 여기. 여기는 어때?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삼각 B값을 생각해보라 이거야. 어때? 아니 개 쌉소리 아니야. 이거 삼각비를 왜 해? 아니, 맞잖아.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봐. 이걸 왜 하냐고. 왜 하게 된 거야? 우리의 목적이 뭐지? 그래프 때문에 하게 된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려다 보니 얘를 하게 됐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뭐야 곡선이 정복이 되네 해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전철, 기차 만들고 다 만들게 된 거지.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곡선은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에 실수배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해서 세상 바뀌지 않아. 좋아하려고 노력해봐. 자 그러면 여기가 x, y라고 하면 그냥 수학자들이 뭐라 해본 거야 그냥. 야 이거라며 1사분면에서 그냥 따라하자 이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위대해진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위대해진 거야. 그래서 세타의 값에 세타가 어디에 위치하던 간에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정의하자 이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야? 삼각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왜 함수니? 함수가 뭐야? 원이 얼마나 크든 작든 R값이 몇이든 세타를 대입하면 하나의 사인 세타가 등장하더라 이거지. 결국엔 뭐야? 삼각형의 닮음 덕분인 거죠. 이렇게 얼마나 크든 작든 세타 값에 따른 사인 세타가 하나 유일하게 항상 나온다 이거지. 이게 함수잖아.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얘는 세타가 제한이 좀 있죠. 점근선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사인 세타는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이름이 사인 함수죠. 얘는 코사인 함수예요. 얘는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럼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또. 4분원을 가져와서 동경 하나 땡겨. 여기 세타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여기 몇이야? 1이야. 여기 몇이야? 사인 세타. 여기 몇이야? 코사인 세타. 왜 여기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까? 분모가 1인 삼각형을 살피는 거야 항상. 얘 분모가 뭐야? 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R분의 Y잖아. 지금 여기가 1인 삼각형을 찾은 거야. 빗변이 1인 삼각형에서 사인을 예쁘게 정의할 수 있더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탄젠트는 X, 즉 밑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이 원의 입장에서 무슨 선이야? 접선이야. 그래서 접선 영어로 탄젠트죠. 탄젠트. 사인은 인도어예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 뭐라 그래? 그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불란서가 된 거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듣고 우리나라 말로 옮기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삼각비를 4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영국인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옮겨 적어 온 거지. 그래서 그냥 사인이 된 거야. 그냥 그거야. 뭐라 그러더라? 네 글자인데. 뭔 판? 어? 뭐라고?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네 글자라고. 그리고 프랑스어엔 네 글자란 표현이 없지 않아? 네 글자? 아무튼. 자, 그럼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자. 아, 오늘 열심히 맞히겠네. 얼싸안고 그렇지. 설명 필요 없고. 닥치래 나한테. 자, 세타의 값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되는데 R은 항상 뭐죠? 양수. 사인 세타는 뭐와 부호가 같아요? Y의 부호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가 양수, 즉 위쪽에서 쌓이는 양수입니다. 여기랑 여기에서 양수죠. 코사인은 X의 부호와 부호가 일치해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는 X, Y의 부호 일치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둘 다 부호가 같으면 양수고 다르면 음수다. 같은 거 풀풀 마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럼 여기는 사분면의 각은 다 끝났어. 그럼 여러분 얘는 뭐라고 지칭하지? Y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지칭해요. Y축의 양의 방향. 그럼 여기면 어때? 아무것도 안 해. 사인이 몇이야? 사인 1. 왜? Y가 B라서 세타가 90도니까는 저런 표정이야. 반지름이 몇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Y가 1이라고? 단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단연이라 생각했지. R과 Y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R분의 Y가 1이죠. 사인 세타가 1이다. 코사인은?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고 여기가 X, Y라고 생각해봐. 이게 몇 콤마 뭐야? 0. 0, R이잖아. 네. 그럼 사인 세타 몇이야? 0. 1.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0. 탄젠 세타는 분모가 0이라 정의하지 않는다. 무한대 아님. 정의하지 않는다. 그럼 여긴 몇 콤마 뭐야? 마이너스 R, 0이잖아. 사인 세타는 0.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탄젠 세타는 0. X분의 Y. 여긴 몇 콤마 뭐? 0,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는 0. 입을 좀 열어봐. 어? 탄젠 세타는 정의되지 않는다. R, 0. 사인 세타는 0. 코사인 세타는 1. 탄젠 세타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 이렇게 풀지. 사인 세타가 0보다 큽니다. 1, 2. 1, 2. 탄젠 세타는 0보다 작대. 어디야? 2, 4. 그러면서 아, 2네. 그게 아니라 뭔 뜻이야? Y 값이 0보다 커요. 근데 X 부호는 반대임. 이런 얘기지. 그래서 풀 이렇게 가는 거지. 제발 이렇게 풀어줘.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A제곱은 절대값 A. 기억해. 알겠어? 뭔 소리야? A제곱은 절대값 A다. 실수 A에 대해서. 맞지? 아니 이거를 왜 무슨 소리야가 뭔 말이야?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 루트 A의 제곱은 뭐야? 중요하네? 얘는 A죠.
개념 끝났는데 이제 각변환이 있죠. 답변은 제일 싫어. 원래는 전 그래프 가서 하는데 여기서 그냥 그 교육과정상 공식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각을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로 표현하죠. 두 번째,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변해요? 짝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홀수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 분의 1. 탄분의 1 뭐야? 세 번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뭘 결정? 사분면을 결정하죠. 할 줄 알죠? 네.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한 거 있니? 다 하나? 개 미친 놈이다. 이걸 하네? 와. 하면 결정이 모르면 알지. 첫 번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왜죠? 저거. 얘가 원위의 점이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예요? 1. r 제곱이죠? 양변을 뭘로 나눠요? 알지. r 제곱으로 나누죠. 이렇게.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두 번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요? r로 이렇게 나누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하나만 더 외웁시다요. 이 친구를 코사인으로 나눠요. 코사인 제곱으로. 얘 뭐가 돼요? 탄젠트 제곱이 돼요. 얘는 1이 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습니다. 다음 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맞니?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도 많이 표현됩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도 많이 표현되죠. 별 얘기는 아닌데 얘가 여기서 또 등장하죠.